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연이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찾았는데 자택에서 전화로 폭우 대응을 지시했다는 걸 두고는 10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침수로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혼란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이제 법원에 맡겨진 셈입니다. 수도권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정이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뿐 아니라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표절 논란이 거셉니다. 학교 측 조사가 계속 늦어지자 숙대 졸업생 모임이 직접 조사해서 표절률 54.9%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친족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친족 범위를 지금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 앞으로는 재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관련 산업 육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차량만 7,700대에 이릅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도 상당히 많아서 손해액이 1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2분기 매출이 50억 3,78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영업적자는 6,71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습니다.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석 달 만에 가장 많아 우려가 커졌습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인데 실제 이달 들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프랑스 센강에서 바싹 마른 모습으로 발견된 흰고래 벨루가를 고향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이송하는 도중 호흡을 멈췄고 끝내 안락사됐습니다.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한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이후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